예를 들어 컬리지 학생이다 하면 좀 범생이라는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컬리지 학생이다 하면 조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요크대학교 캠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요크대학교가 캠퍼스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네, 맞아요. 요크대학교 캠퍼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본캠, 분캠의 개념이 아니라 학교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웨스트, 이스트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웨스트, 이스트에 다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헬스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슈퍼마켓, 도서관 각각 다 위치해 있거든요. 또 이 거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두 캠퍼스 간에가. 그래서 거보로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맨날 걸어가야 되나 이렇게 걱정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또 셔틀버스가 있어요. 저 때는 셔틀버스가 원래 2대였는데 그래서 66분, 67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졸업하니까 4대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배차도 한 5분씩이어가지고 이렇게 각 캠퍼스 간의 이동이 되게 수월해요. 그러면 공부하는 그 캠퍼스 말고 다른 캠퍼스로 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나요? 제 기준에서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웨스트에서 살았거든요. 기숙사도 웨스트인데 제 그때 디파트먼트 소시올로지도 웨스트에 있어가지고 이게 같은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막 이스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스트에 있는 그 헬스 센터를 가는 일 아니면 잘 이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컬리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잠깐. 네. 그 웨스트에 있는 이제 컬리지에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외에도 컬리지 시스템이 있는 대학교 중에 한 곳이 이제 요크 대학교인데 이 컬리지 시스템이 무엇인가 아직은 낯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컬리지 시스템? 이게 뭐지? 했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는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포함해서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전통적인 대학교들만 이런 컬리지 시스템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비유하자면 해리포터를 또 비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리포터에 저희 슬리데린이랑 그리핀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소속에서만 아니라 이 컬리지 소속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크대학교 학생이면 의무적으로 컬리지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요크대학교에는 컬리지가 총 11개가 있어요. 웨스트에 6개, 이스트에 5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주거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교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벤브라에 있는 기숙사 들어가서 나는 벤브라 컬리지 학생에서만 끝이 아니라 이 컬리지 내에서도 또 많은 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벤브라 컬리지면 벤브라 컬리지 서머볼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장이랑 드레스 차려입고 파티하고 그런 거 이제 컬리지별로 이루어지고요. 또 스포츠 클럽도 따로 있어요. 컬리지별로. 그래서 물론 대학교 스포츠 클럽도 있지만 컬리지별로 따로 있어서 이 컬리지끼리도 토너먼트를 해요. 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벤브라 컬리지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거 다 뭐 웰페어 이런 것까지 다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컬리지별로 지원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가서 이제 학생 서포트도 받을 수 있지만 컬리지에서도 학생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저는 가서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영국 대학교에서는 못할 경험이거든요. 왜냐면 정말 소수의 대학교들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딱 가서 난 요크대학교 학생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컬리지의 학생 그리고 여기서 이런 활동들을 한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나 이런 거 좋은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컬리지마다 또 특징이 다르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또 진짜 해리포터 같은 느낌이 정말 들었는데 예를 들어 막 알킨 컬리지 학생이다 하면 좀 범생이라는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알킨 컬리지 위치 자체가 도서관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딱 약간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어서 거기만 딱 조용해요. 또 거기만 컬리지가 위치적인 영향이 있네요. 맞아, 위치적인 영향이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뭐 제임스 컬리지 학생이다 하면 조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또 왜냐하면 위치적인 것도 또 있는데 이 제임스 컬리지가 스포츠 센터 바로 옆에 있어요. 정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좀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이면 거의 좀 제임스도 많이 가는 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특징마다 있기도 하고 컬리지마다 또 문양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웰컴 윅이나 이렇게 토너먼트 할 때 진짜 그 깃발이랑 그 마스코트 애들 그러니까 인형 잘 쓰고 정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경험이 있었던 약간 컬리지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기 성향도 보고 또 이제 컬리지마다 위치가 되게 좀 다양해가지고 위치적으로 어디가 더 맞을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리지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특별한데 심지어 졸업장에도 이름이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게 정말 신기했던 건데 저도 졸업하기 직전까지는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공동체 나는 컬리지 소속 그래서 그칠 줄 알았는데 졸업식을 딱 하고 졸업장을 딱 받아봤는데 제 이름이랑 성적이랑 그 밑에 그 제임스 컬리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냥 하나의 공동체를 더 벗어나서 여기 이제 소속감을 더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니카님은 1학년 때 기숙사에 계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대부분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기숙사 사는 게 안전하고 좋기도 하고 친구 사귀기도 훨씬 더 좋고 훨씬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 기숙사 자체가 룸 타입이 다양해요. 엔수이트 룸이 있고 쉐어드 바스룸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는데 엔수이트 말 그대로 개인 방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주방은 공유. 쉐어드 바스룸은 말 그대로 개인 방만 있고 주방, 화장실까지는 다 공유. 그다음 스튜디오는 이제 원룸 형식인데요. 저는 이제 엔수룸으로 가서 주방을 확실히 공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에 그냥 놓여지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친구를 사귈까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서 이미 환경 자체가 너는 친구를 사겨! 라는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그냥 첫날부터 되게 이렇게 막 친구 사귀어가지고 야 우리 그러면 저기 이벤트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기도 해서 제일 가장 추천드리는 게 1학년 때는 기숙사를 살아라. 물론 뭐 같이 수업을 듣다가 친해지고 동아리에서도 막 친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초반에는 기숙사에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수업이나 어쩌다 한번 동아리에서 보는 사람보다 같이 생활하면서 더 친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면 기숙사를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선택하는데 모니카님만의 팁이 있나요? 확실히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저만의 팁이 생겨가지고 가끔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3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치 확인할 거. 그래서 이 위치가 뭐냐면 컬리지 위치가 아니라 단과대 건물 위치.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먼지. 예를 들어서 사이콜로지는 웨스트에 좋게 있거든요. 근데 기숙사를 이스트에 잡아버리면 계속 왔다 갔다 이동을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하네요. 맞아요. 이 이동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9시 수업이다. 좀 늦잠 자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멀리 살면 일찍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위치적인 걸 고려해서 선택하기. 두 번째는 자신의 성향 파악하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가 방이 3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엔수의 쉐어드 바스룸, 스튜디오 나눠지는데 내가 어느 부분까지 쉐어를 가능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외향적이고 얼마나 내향적인지를 좀 파악해서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외향적이긴 한데 화장실까지는 공유하기는 조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엔수의 룸으로 있는 기숙사를 골랐던 것 같아요. 3번째로는 사실 가서 기숙사 방을 고르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름 마음에 드는 걸로 그다음 위치로 보면 되나?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요크대학교 홈페이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크대학교 뭐 어코모데이션 그 메뉴로 들어가면 360도 그 룸 투어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던 자기에 맞고 또 위치적으로 괜찮은 이제 컬리지 그 방으로 가면 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2학년 때도 계속 기숙사 계셨나요? 저는 사실 2학년 때까지는 있었어요. 저는 2학년 때는 오히려 친구들이랑 모여서 학교 기숙사에 단체로 약간 신청을 해가지고 그 한 기숙사 플랫을 같이 사용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신 3학년 때는 저는 이제 더 친해진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하우스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집이 정말 많아요. 그게 다 학생들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우스 렌트 했을 때 정말 학교 기숙사에서도 좋은 추억이 많았지만 그 집에서 살면서도 좋은 추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그 집이니까
더 크기도 하고 막 거실 있고 앞마당 있고 해가지고 저희끼리 하우스 이벤트도 하고 뭐 할로윈일 때는 할로윈 쓰면 다 거미줄 있잖아. 호박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또 여름이나 날 좋을 때는 마당 가가지고 딱 돗자리 깔고 피크닉이나 아니면 책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만의 약간 집이 생기고 저희만의 약간 이벤트나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이잖아요. 사실 이 하우스 자체를 렌트한다는 게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요코대학교 컬리지나 기숙사에 지낼 수 있나요? 네, 지낼 수 있습니다. 단지 뭐 옵션은 조금 줄어들어서 지정된 컬리지에서만 지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진짜 대학교 학생들이랑 살면서 먼저 이미 파운데이션 때부터 믹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속감도 더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파운데이션 갈 때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나이 대학교 애들이랑 나중에 가면 친해질 수 있을까? 근데 이미 기숙사부터 학교 기숙사를 쓰다 보니까 이미 대학교에 이미 가 있는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쭉 졸업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